여러분, 며칠 사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별일 없으시길 바라며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윤은 정오성에게 먼저 간다는 인사를 하고는 자신이 강재인을 입원시켜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강재인의 사고가 있던 그때, 바로 김도윤이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강재인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하였답니다. 강재인은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고 그 와중에 차량의 엔진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재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도윤은 차량의 문도 열어보고 창문도 손으로 쳐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가까스로 공사장 인근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강재인을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재인을 차에서 빼내고 몇 초 뒤 강재인의 차량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차량은 전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김도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바로 강재인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도윤이 강재인을 죽었다고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고를 당하고 강재인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강재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윤은 뭔가 석연찮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번 강재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가까이에서 지내는 도윤도 이상하게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누군가 분명 강재인에게 이런 모진 일들을 일부러 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강재인의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김도윤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재인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감쪽같이 속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도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퇴근 후 재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온 도윤은 조용히 누워있는 강재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인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잡은 도윤이 말합니다. 재인 씨가 살아있단 걸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재인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분명 재인 씨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하는 사람의 짓이겠죠. 곧 제가 찾아낼게요. 그때까지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게요. 재인 씨. 다음 날 황기찬의 말대로 강세리는 다시 팀장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강세리의 모습을 본 강승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강세리는 그런 강승우를 보면서 복귀한 거 안 보여요? 아직 황기찬 회장님께서 제 사직서 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수리도 안 끝났고 재인이도 없는 마당에 다시 회장님이 출근하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강세리는 앉자마자 무엇인가 생각난 듯 바로 일어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강승우 대리, 전 잠시 DH홀딩스 사무실에 좀 다녀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강세리는 그 길로 DH홀딩스 투자개발팀으로 향합니다. 사무실에는 혼자 무표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그런 도윤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혼자 계셨나 봐요? 다시 제가 일을 하게 돼서요. 자료 좀 받아가려고요. 김도윤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강세리는 그의 묘한 말투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강재인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요즘 다들 좀 어수선하네요. 그렇죠. 여기 앉던 사람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 순간 강세리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던 도중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숨긴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재인이 잃은.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김도윤은 눈을 내리깔고 있던 시선을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눈빛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강재인 씨? 사고 당하기 전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는데요. 그 말에 김도윤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상한 전화가 있었대요. 김도희 씨 사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강세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 표정을 읽어낸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도윤은 정오성과 나란히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작게 속삭이며 말합니다. 삼촌, 강세리. 분명 뭔가 있어요. 오늘도 제 말에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요즘 이상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사실 재인 씨 사고 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우리 도의 사건 관련해서 만나자고 했었대요. 근데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 한 이야기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서요. 우리 회의한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샌 건지 계속 이상했는데. 시험해보죠.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오성은 일부러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정오성이 일부러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 USB 안에 들어있던 원본 파일. 결국 그 호텔 지하 주차장 CCTV 파일까지 복구된 거지. 김도윤이 눈치껏 맞장구를 칩니다. 네, 복구팀에서 오늘 오후 3시에 구청 뒤쪽 별관 지하 자료실로 옮긴다 했어요. 보안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으로요. 그럼 끝났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누군가는 곧 무너질 테니까. 오후 2시 50분. YL그룹 근처 구청 뒤편.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강세리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정확히 나타난 그녀. 그러나 그녀가 자리를 뜨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남자. 정오성이 이야기합니다. 왔네. 김도윤이 그런 오성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던진 미끼를 정확히 물었어요. 분명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든 듣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요, 삼촌. 사무실로 가서 도청장치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도청장치를 찾는데 힘을 쏟습니다. 도윤이 책상 밑을 확인하며 몸을 깊이 숙입니다. 그리고 곧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 하나. 여기 있어요. 정오성은 그걸 꺼내 손에 쥐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이걸로 장기판 다시 짜야 하지 않겠냐? 김도윤은 오성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삼촌, 일단 황기찬과 연루되어 있는 건지 먼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강셀이 단독으로 벌인 일인지 아니면 황기찬과 함께 꾸민 짓인지 알아내야겠어요. 곧장 황기찬의 사무실로 찾아간 김도윤. 황기찬은 여전히 서류를 훑고 있다가 사무실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듭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그 앞에 섭니다. 강재인 씨 사고 단순 차량 결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찬이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뭐?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야? 도윤은 묵묵히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사무실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뭘 들으려 한 건지 회장님은 아시나요? 아니면 강세리 씨만 알고 있는 건가요? 라는 말만 남긴 채 김도윤은 황기찬의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혼자 남은 황기찬. 황기찬은 녹음기를 보며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손에 쥐어 바닥에 세차게 내던집니다. 강세리 넌 대체 하는 짓마다 이 모양이야. 그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강재인이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들에게 벌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